박정영의 코칭 살롱. 너에게 질문을 던진다. 코칭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봄코치와 전 국민 1인 1코치 시대를 꿈꾸는 영코치가 여러분을 코칭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코로나. 이게 저희가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4, 5월이면 괜찮아지겠지 맞아요. 했는데 쉽게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정말 더 이렇게 뭐랄까요?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우리나라는 안 그렇지만 사실 외국에는 아직도 더 계속 심각하죠. 피크를 네. 갱신하고 있는 나라들이 되게 많고 네. 지금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살짝 좀 그죠. 그쵸, 네. 위험도가 더 높아지고 네.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사실은 올해 가을과 겨울이 되게 올해 1년은 이제 그냥 끝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되게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더 위생에 그죠. 네.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저 같은 이제 프리랜서들은 정말 타격이 컸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코칭도 하지만 이제 집체 교육, 코칭 맞아요. 강의도 하고 하는데 정말 바로 10분 전까지 통화했던 담당자가 전화 와가지고 당장 내일 그 교육 취소됐다고 맞아요. 이런 전화를 받은 게 한두 건이 아니어서 그죠. 그때가 그러니까 2, 보릿고개였어요. 3월 그죠. 2, 3월 진짜 보릿고개네. 정말 네.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프리랜서가 일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저희도 그렇죠. 저희도 재택근무하고 맞아요. 공개 과정도 이제 취소하거나 그죠. 좀 캔슬했었죠. 인원을 줄이거나 여러 가지 잠시 그런 공백기들을 가졌었는데 어떠세요? 지금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그냥 네. 그러니까 저희는 너무 감사하게 사실은 저희 뭐 회사가 막 큰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도 또 그렇고 그래서 그냥 저희는 그냥 꾸준히 저희가 하는 거에 집중을 했고 그리고 뭐 다 함께 이제 노력한 결과 사실은 막 이제 저희는 그러니까 일반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적으로 하는 교육이 있고 또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B2B 교육과 코칭이 있는데 사실은 타격받은 거는 이제 B2B 기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제 집체 교육을 못 하게 되고 또 한동안은 사실 1:1 코칭, 그룹 코칭을 못 했잖아요. 면대면으로 해야 되는 면대면으로 것들.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면대면으로 하는 1:1 그룹 왜냐면 이제 그게 소규모이다 보니까 뭐 그룹 코칭도 6명, 7명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스타팅이 돼서 사실은 이제는 뭐 회복이 된 상태고 그죠? 단지 이제 우리가 집체 교육 못 했던 것들이 이제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웨비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뭐 또 그냥 공개 과정은 중간에 한 과정 캔슬을 했었지만 또 꾸준히 소규모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서 사실 저희는 이제 그냥 뭐 예년처럼 되게 조심조심하면서 진행은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그 CIT 스태프들 우리 직원들이랑도 같이 얘기하지만 우리 너무 잘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되게 좀 조심하면서 되게 잘 해보자. 근데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고민한 거는 과연 1년 뒤, 2년 뒤에 우리 이 코칭 교육 업계는 어떻게 변할까를 나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 새로운 이 지금 판 자체가 흔들리고 있고 새로운 판이 이제 열리고 있는 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되게 고민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포스트 코로나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줌이나 뭐 웹엑스, 리모트 미팅 이런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교육을 하거나 일상적으로 미팅을 진행하거나 이러한 건 사실 불과 몇 개월 전에도 상상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너무 익숙해졌어요. 저희들한테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이 변한다는 얘기는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교육 업계도 사실 무크 같은 경우는 하이 퀄리티의 교육을 온라인으로 그래서 뭐 간혹 뭐 대학이 사라질 거다 뭐 이런 얘기는 했었지만 그게 사실 피부로 와닿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막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고 지금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힘드시죠? 저희 아이 둘째는 1학년이어서 입학식도 못하고 계속 집에만 있다가 한 달쯤 전인가 이제
그 처음 학교를 갔는데 그나마도 일주일에 한 번 학교를 가고 나머지는 다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의 교육, 제도권 하에서의 그쵸. 교육이 이제 판이 바뀌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 남편도 대학에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막 그죠, 막 지금 막 교수님들도 힘드신 거예요. 힘들어요. 아니 그분들도 정말 죽을 맛이에요. 왜냐면 안 하던 그쵸. 이 교육 저도 해서 알죠. 저는 사실 기업 교육이라서 사실은 엄청나게 피드백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되게 익숙해 있지만 저도 막 그 뭐죠? 화면 보고 저 혼자 떠드는 원맨쇼 같은 이 교육을 처음에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되게 변화해야 되는 세상에 살고 있고 피드백을 계속 받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교수님들은 안 그쵸, 그러시잖아요. 네. 정말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제 서비스업이잖아요. 그쵸, 교육도. 네. 또 지금의 대학생들은 정말 최고의 인강을 그쵸. 들으면서 네. 수능을 준비하고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니 네. 아마도 더 많은 그쵸. 네. 대학 교수님들도 익숙해질 거야. 좀 참아주세요. 뭐 기다려주세요. 이게 얼마까지 먹힐까. 이게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그 경쟁 사회에서 이게 과연 우리 교수님들도 대학도 되게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사실 대학뿐만이 아니라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화해 그죠? 네, 농가나 네, 이런 급식 업체나 그쵸, 뭐 맞아요. 지금 네. 너무너무 힘드실 다들 거예요. 힘드시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코칭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그죠? 힘든 얘기만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저희가 이 변화하는 세상에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적응을 잘 하고 있고 앞으로를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떠세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코칭의 가능성? 네. 그쵸. 일단 가장 먼저 기업에서 그런 것들이 저희는 몸으로 와닿았잖아요. 아무튼 기업 교육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어떠한 변화들과 가능성을 좀 보셨나요? 그러니까 교육 업계 차원에서 보면 이제는 집체 교육은 거의 어렵죠. 네. 어렵다라는 거고 사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했더니 처음에는 재택근무하면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저것도 안 될 것 같아서 못 하고 있었는데 막상 해보니 성과에는 별로 차이가 없네? 그러면 why not?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체 교육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을 하면 이게 몰입도가 떨어진다. 이게 그만큼 얼굴 보고 하는 게 것보다 더 성과가 나겠냐. 뭐 이런 불안이 있었잖아요. 근데 했더니 되더라. 오히려 더 효과가 있더라. 그러면 굳이 집체 교육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너무 스피드하게 그쵸. 세상이 돌아가고 있고 같은 시간에 사람들을 한 곳에 모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네. 52시간 유연근무제부터 해서 네. 다 부담인 거예요. 네. HR도 부담이고 리더들도 부담이고 그런데 집체 교육에서 이 웨비나 형태로 교육을 바꾸고 나니 예전처럼 8시간, 4시간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1시간 혹은 1시간씩 나눠서 뭐 2번에 걸쳐서 그러면 저희도 엄청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집약, 그죠? 그야말로 에센스, 그 다음에 진짜 그분들한테 필요한 거. 그러니까 저희도 엄청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근데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우리한테 그런 스트럭처가 이렇게 딱 되니까 환경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 적응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그 교육 하신 기업에서도 너무 좋다. 오히려 리더들도 짧은 시간에 딱 집중해서 하니까 되게 집중해서 몰입도 있게 들으시는 거예요. 오고 가고 모으고 이런 부담도 없고 사실. 네네. 네. 그래서 저희는 완전히 아마 집체 교육이 상당 부분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코칭이 결국에는 이제 교육도 있지만 코칭이 되게 프랙티스 위주로 되다 보니까 사실 소규모로 진행됐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있고 요새는 웨비나 형태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소회의실 뭐 이런 기능이 있잖아요. 서로 참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다 보니까 되게 소그룹으로 되게 짧게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형태이다 보니 코칭이 되게 저는 오히려 가능성이 되게 많다. 그리고 사실 저도 임원 코칭 할 적에 전화로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한동안 상황이 되게 시리어스해졌을 적에는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럼 전화로 한번 해보시죠. 근데 전화로 해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요청을 한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하다 보니까 하게 되고 해봤더니 좋더라. 그럼 굳이 그러니까요. 그렇게 만나서 되는 할 거죠. 이유가 없는. 그러니까 사실 코칭은 비대면으로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서도 지금까지 굉장히 익숙하게 저희가 진행을 해왔었잖아요. 전문 코치들은 거의 전화로 다 해결하죠. 거의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그 고객들은 다 이제 온라인이나 전화로 해서 뭐 해외에서 하는 고객들도 상당수 있고 이랬는데 코로나 딱 이렇게 터지고 나니까 이거라도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냐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집체교육 이런 것들 다 취소되니까 정말 코칭으로 한때 근근히 먹고 살며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아예 교육의 형태도 비대면 그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변화가 교육 시장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리더들에게도 정말 리모트 워크 시대가 펼쳐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언택트. 그러니까 언택트 얘기 나오고 더 고민도 되게 많으시고 그럼 이런 시대에서 성과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더들 눈앞에서 사라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그죠? 불안한데 되게 재밌는 거는 리더만 불안한 게 아니라 사실 구성원들도 불안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눈에 보이면 점심시간에 딱 그죠? 12시나 뭐 11시 반 되면 딱 나갔다가 딱 들어오면 내 시간이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집에 있으면 밥을 언제 먹어야 되나? 그죠? 밥 먹고 나면 시간 남는데 이것도 일해야 되나? 이거 놀아도 돼야 되나? 사실 우리 구성원들도 되게 불안해. 근데 익숙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아. 근데 또 뭔가 이렇게 그냥 내가 살짝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사무실에서도 8시간 내내 몰입하는 거 아니잖아. 어떤 데 가끔 가다가 조금 이렇게 넋 놓고 있을 수도 있는데 왜 넋 놓고 있다가 갑자기 연락 오고 막 이러면 괜히 죄 지은 거 같고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불안하다. 근데 이제 리더 입장에서는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프레셔 때문에 그 불안이 더 증폭이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코칭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러면서 코칭에 대한 이야기들도 다시 또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재택근무의 상황, 함께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대화의 기회가 확 줄어드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돌아서면 팀장님 보면 팀장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김대리 와봐 막 이래서 얘기하시고 수시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내가 뭔가 의도적으로 뭐 카톡을 통해서 하거나 이메일을 통해서 하거나 전화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대화 한 번의 집중도가 되게 커진다는 거죠. 그 의미 그러니까 한 번 대화를 하더라도 의미 있는 대화가 된 그냥 잡담 수시로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리더 입장에서는 구성원한테 이렇게 멀리 있는데 수시로 전화하고 이러는 게 뭔가 마이크로 매니징 하는 것 같고 괜히 내가 못 믿어서 그런 것 같고 사실 속으로 좀 그런 마음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또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라고 하는 또 스스로의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화의 퀄리티가 되게 높아져야 되고 그럼 그 대화의 퀄리티 즉 어떻게 하면 meaningful conversation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역량이 되게 중요하게 되는 거죠. 지금 meaningful conversation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단어는 그게 얼마 전부터 조직 장면에서 성과 관리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강조되고 있는 단어였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성과 관리가 우리가 그냥 시쳇말로 빨대 꼽아서 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계속 쪼아서 성과 내지 말고 이제는 구성원들도 함께 성장하도록 하면서 해야 이게 지속 가능한 성과 관리다. 그리고 사실 기업의 목적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잖아요. 계속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이윤이 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성과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예전처럼 성과 관리를 숫자에만 포커스해서 정말 구성원들 목에 빨대 꽂지 말아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뭐냐? 지속 가능한 우리가 뭐 관광 쪽에서도 지속 가능한 개발 뭐 이런 표현을 쓰듯이 지속 가능하게 기업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해야 되고 그들이 행복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구성원들이 사실은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나 성장했어 이런 생각 못 하거든요. 우리가 몰입이라고 하는 그 플로우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플로우에 제가 어디서 아티클을 비극은 뭐냐? 그 몰입한 상태에서는 사실 너무 힘들지. 나 이때 행복해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막 진짜 집중해서 뭔가를 할 때는 지나고 나면 그때가 되게 좋았구나. 우리가 항상 이제 언제 제일 많이 성장했느냐 되돌아보면 가장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사실은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지나서야 아는 거지. 그 상황에서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죠. 네. 그럴 때 정말 그 일에 빠져 있을 때 사실은 조금은 더 위에서 나를 좀 들여다보고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뭘까? 나는 일만 하고 있는데 성장이라고 하는 것과의 어떤 이 연결성을 어떻게 가져가 보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 단초를 마련해 주는 거는 결국에는 리더와의 meaningful conversation인 거죠. 네. 가면 갈수록 코칭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도 요새 또 다시 얘기하는 그 인본주의적인 어떤 경영이 되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인간 회복의 리더십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인간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관계가 되게 중요해지고 있죠. 네. 저희가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코칭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조직 장면에서 이제 구성원들이 눈앞에서 사라진 리모트 워크를 하는 시대의 코칭의 역할 이런 것들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는 재택근무하면서 너무 재밌었던 거는 재택근무도 물론 좋았죠. 출퇴근 시간 이런 것들도 줄일 수 있고 했는데 오랜만에 재택근무를 하다가 나와서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반갑고 그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부장님은 안 나와도 되는데도 사무실에 나가서 맞아요. 저희 CIT 직원분들은 재택근무를 하라 그랬더니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한 명씩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저희 회사가 유별나서가 아니라 예전에 어떤 회사에서 다 그런 재택근무로 체제로 돌렸다가 결국은 다시 또 오프라인으로 이제 했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재택근무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관계를 해야 되는 거죠. 만나서 막 서로 얘기하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뭐 아이덴티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도 내가 혼자 있으면 그게 필요치도 않고 어느 순간에는 그게 되게 희미해지는 거죠. 나 혼자 가만히 있으면. 근데 항상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사실은 그 아이덴티티가 필요한 거고 오히려 누군가 함께함으로써 나의 아이덴티티가 더 명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 우리가 왜 생리적인 욕구,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사회 존중의 욕구가 있잖아요. 그 다음이 자아 존중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근데 그 윗단에 보면은 다 관계 속에서 내가 혼자서 뭔가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 일을 하면서 나의 가능성을 누군가 함께 하면서 내 가능성도 발견하게 되고 또 그것도 열어주는 역할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인간은 같이 함으로써 근데 같이 한다는 게 결국 뭐예요? 그냥 몸이 같이 하는 것도 있지만 같이 한 공간에 있으면서 사실은 대화라고 하는 걸 하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딱 차단이 되면 사실 우리가 조직에서도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뭐예요? 소통이 안 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소통이 안 되면 엄청난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고 스트레스를 해소도 못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서 코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제 뭐 조직 장면에서 성과 관리나 뭐 이런 이야기에서 코칭의 역할도 생각을 해봤지만 또 이제 되게 불안하잖아요. 서로 네. 이 코로나 시대에 뭐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또 북한 시대 얘기는 정말 오래전부터 나왔고 4차 산업혁명 시대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코칭의 역할, 가능성 이런 건 어떤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되게 불안하다 보면 뭘 하게 되나요? 우리가 불안하면 막 이렇게 두리번 하잖아요. 남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하고 그쵸. 나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만 꼭 뭔가가 도태되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막 불안해요. 근데 불안은 사람을 되게 위축하게 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막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불안 자체가 나의 어떤 활동성을 되게 높인다? 아니요, 낮추는 거죠. 낮춘다고? 네, 불안하면. 위축돼서.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몸은 거짓말을 못해. 그러니까 위축된다는 거는 이때에 너무 뭔가를 막 활동성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위축됐을 때 몸이 주는 사인이 뭐냐. 스탑하고 한번 중심을 보라는 거죠. 몸살이는 거네요. 그래서 몸을 어감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스탑이 필요한 순간이다. 그러니까 계속 두리번 한다고 해서 이게 불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세상이 다 변하고 있어. 근데 변하는 것에 너무 집중을 하게 되면 내가 중심이 없어지는 뿌리채 뽑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뭐냐. 나에 대한 믿음인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내 몸이 움츠러들었다면 그 사인을 좀 인정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막 내가 움츠리고 있는데 갑자기 막 뛰라고 그러면 경련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몸에 주는 사인, 내가 지금 위축되고 있구나. 그럴 때는 스탑하고 과연 내가 왜 위축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봐야 되고 변할 때 변하지 않는 거 가장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믿음? 확신. 네, 확신.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제가 지난번인가요? 나 지금까지 잘 살았고 과거에도 잘 살았고 지난 회에 현재도 잘 살았고 앞으로도 잘 살 것이다. 저는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에 사실은 나의 모든 것이 나의 고유함이 묻어 있고 현재에도 내 고유함이 묻어 있는 거고 그렇다면 앞으로도 내 고유함은 제대로 작동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막 강점을 찾아 헤매세요. 근데 헤매지 말라고 저는. 왜? 내 삶에 이미 묻어 있다. 근데 좀 스탑하고 내 삶에 묻어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은 진단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의 스토리에 남아 있는 거죠. 우리는 항상 뭔가가 급변하고 불안하면 남은 어떻게 하느냐. 이 남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구석기 시대는 그런 옛날에 그런 시대에는 사실 우리가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동물로부터도 공격을 받아서 나의 그 안테나가 사실 밖으로 다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면 그냥 본능적으로 안테나가 밖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안테나를 내면으로 좀 가져오고 올 필요가 있다. 그거 혼자 힘드니까 결국은 코칭을 통해서. 그렇죠. 사실은 혼자도 되게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있지만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 삶을 들여다본다는 게 사실은 어려운 거잖아요. 제가 계속 그러지만 이렇게 눈 뜨면 다른 사람이 보이고 내가 아닌 그 무엇이 보이기 때문에 그게 참 힘들어서 그래서 워크숍에도 참여하시는 거고 또 코칭도 받고 왜냐하면 전 그런 얘기를 해요. 코칭이라는 게 뭐가 좋냐. 그래서 저는 이제 줌 아웃, 줌 인 얘기를 많이 하고 또 본인들이 되게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이렇게 고인물은 썩는다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데 생각이 저 혼자 있으면
이게 뭔가 돌팔구를 찾기가 되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코치와 함께 했을 때 이 생각이 흐르는 거잖아요. 네. 물이 흐르듯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자기 자신에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것 네. 같아요. 이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나 이런 북한 시대에도 코칭은 굉장히 좋다. 네. 아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네. 최근에 저희 그 코디웹이라 그래서 네. 코칭 디자인 레터의 내용을 웨비나로 같이 네.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이제 저희가 몇 개 이렇게 시리즈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극적 수용력에 대해서 네거티브 캐퍼빌리티에 네, 그거 했었잖아요. 네. 사실은 그것도 그거예요. 뭐냐면은 되게 이렇게 불확실하고 되게 미스터리한 그런 세상, 그 다음에 되게 정답이 없고 막 의구심, 내가 잘하고 있어? 이게 뭐지? 하고 있는 이러한 세상에서 섣불리, 되게 중요해요. 섣불리 어떤 사실이나 이유를 쫓지 않고 견디는 힘이에요. 즉 결국에는 뭐예요? 몸이 움츠렸을 때 뭔가 계속 액션을 취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모하고 안개 속에 착 쌓여 있는데 사실은 한치 앞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100km를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속도로에 안개가 있는데 100km로 달리면 너무 위험하죠. 너무 위험하잖아요. 땅 떨어지면 어떡해. 그렇죠. 네. 그래서 소극적 수용력은 견디는 힘이 필요한 거죠. 네. 모호함을 견디는 힘. 그렇죠. 네. 빨리 종결하려 하지 하지만, 않는. 네. 네. 요 코디 웹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매월 저희 블로그에도 코칭 디자인 레터 내용 올려놓고 있거든요. 아, 네네. 네, 요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역시 봄꽃이님. 깨알 같은 홍보. 네. 이런 코로나 시대에 불안하신 분들은 코칭을 받으시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도 코칭을 받으시고. 너무 대놓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코칭은 좋으니까. 네. 또 함께 찾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폼 과정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진짜 그러니까 저는 그래. 내 삶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내 삶에 이미 나의 고요함이 묻어 있는 삶을 이미 있었고, 네. 그죠? 그 순간에 나의 최선을 다했던 나의 삶이 있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저는 이 믿음을 갖는 거. 네.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어디서 나의 자신감을 찾아 헤매지 마시고. 좋습니다. 자, 오늘은 영코치님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코칭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네. 한 가지 제가 좀 에딩한 거. 왜냐하면 어떤 리더분들이 저한테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 그 재택근무 하는데 그러면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냐?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그러니까 수시로 하는 게 사실은 되게 부담스러우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정하셔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딱 왜냐하면 구성원들 입장에서도 스타팅과 그죠? 예측 가능. 스타팅과 엔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실은 나도 좀 쉴 때는 편안하게 쉴 수 있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스타팅이 9시면 예를 들면 뭐 9시 반에 회의를 한다든지 그래서 스타팅할 때 하루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근데 이제 그럴 때도 그냥 업무 얘기를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소프트하게 좀 서로의 안부도 좀 물을 수 있고 그렇게 조금 여유 있게 시간을 갖고 그래서 하루에 할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 해서 또 실질적으로 또 완결 지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회의 마무리할 적에도 팀장님이나 리더분이 혼자서 마무리하시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본인들이 할 것들을 마무리하고 뭐 카카오톡을 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그럼요. 새삼스럽게. 갑자기 내가 무슨 방송인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같이 올리는 거죠. 그래서 나 홍길동은 이런 것을 오늘 마무리하겠다. 누구는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하고 이제 6시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뭐 6시 뭐 5분 전에 전화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
그죠? 한 30분 전이나 1시간 전에 왜냐면 또 회의 끝나고 나면 조금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또 엔딩 마무리 미팅 하시면서 서로 하기로 했던 부분들에서 그다음에 내일 또 우리가 또 팔로우업 해야 되는 거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회의와 회의로 이렇게 딱 끝내시는 공식적인 그러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마련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수시로 하시는 거야 뭐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종료 5분 전, 10분 전에 새로운 업무 이거는 우리 볼 때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럼요. 네, 꼭 퇴근할 때 일 던져준다고. 근데 특히 재택은 그런 경우들이 되게 그러니까요.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진짜 의식적으로 지향하셔야 되는 네. 거죠. 저는 프리랜서라서 이제 집에서 일하는 경우도 많고 재택도 해보니까 이게 삶과 일의 구분이 맞아요. 없고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에 구분이 없으니까 정말 하루 종일 일하는 기분이더라고요. 네네. 이거 되게 구성원들 입장에서 불만 요소이고 네. 사실 그들이 이걸 구별하려고 그래도 사실 잘 안 돼요. 그럼요. 네. 왜냐면 옷도 사실은 안 갈아입고 그쵸. 그냥 세수도 잘 안 하고 같은 공간에서 계속 있는 그쵸. 거니까. 예. 근데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걸 우리 리더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네, 예. 이런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정용의 코칭 살롱 너에게 질문을 던진다. 오늘 코칭톡 시간에는 포스트 코로나와 코칭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역시 심쿵 질문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가 거두절미하고 심쿵 질문을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꼬일까요? 저희 편집할 거긴 한데 제가 아까 포스트 코로나를 포르노라고 해서 저희가 한참 웃었거든요. 네, 영코치님의 심쿵 질문으로 오늘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칭살롱의 마담 영코치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오늘의 심쿵 질문. 세상이 변할 때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